자, 반갑습니다. 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분사 구문 포인트 1. 분사 구문의 출생의 비밀을 이해하라.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분사 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강의의 출발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는 왜 이걸 쓰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분사구문이 뭘까?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부사절을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구의 형태로 고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의 절이 있어요. 특히 부사 역할하는 절입니다. 절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구로 줄이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그렇죠. 분사를 이용해서. 분사도 뭐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ing 꼬리를 달고 있는 현재 분사,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거 분사. 요 분사를 이용해서 절을 구로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 구문 이런 얘기다 하는 거죠. 자, 이때 요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절을요.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고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절과 구의 차이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 두 개의 공통점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다는 거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해. 그게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일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절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 거고 구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특히 구는 전치사 같은 거에 의해서 이끌리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과 구의 구조적인 특성 얘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길겠죠? 비해서 구는 어떻습니까? 모든 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절에 비해서 상당히 짧을 수 있겠죠. 즉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자 절을 구로 고치는 거거든요. 분사를 이용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부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절을 부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구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사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뭐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고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고 비록 뭐뭐일지라도나 얘기하는 문법에서 쓰는 얘기지만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쨌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부사절을 분사라는 걸 통해서 간단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보세요.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비교적 짧은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길이가 긴 절을 많이 사용하겠어요? 아니면 짧은 구를 많이 쓰겠어요? 자, 경제 효용성의 법칙에 따라서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면 비교적 짧은 형태로 써도 좋겠죠. 굳이 긴 말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분사구라는 것이 글을 쓸 때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꼭 마스터해야 된다는 거죠. 자, 빈도수가 높은 구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분사구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고치는 거기 때문에 자, 절을 구로 고칠 때 대표적인 건 뭡니까? 접속사가 일단은 생략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뺀다고 생각하시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구는 요게 없는 걸 얘기하잖아.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접속사 일단 없어져야 되겠고 주어나 동사의 관계도 웬만하면 없어져야 되는 해체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예문 하나를 통해서 부사절을 분사구로 고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볼게요. As I live in the country, I am very healthy.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나는 시골에 살아서 건강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자, 하나의 문장이 있다고 할 때, 핵심이 되는 주절과 그 안에 딸린 절 또는 안긴 절이 있어요. 자, 이때 이거를 종속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포인트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 바로 종속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분사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주절은 그대로 놔둡니다. 왜? 정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걸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될 부분, 즉 분사를 통해서 줄여야 될 부분 바로 종속절인 겁니다. 부가적인 가치가 있는 이 부분에서 정보를 어떻게 손실 없이 길이만 줄이고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As I live in the country 절이잖아요. 왜? 접속사 있고요. 주어 있고요. 동사 있잖아요. 이거를 다 구를 이용해서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날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특별한 이유 아니면 접속사는 뺍니다. 자, 어떤 경우에 그냥 놔두냐면 이거마저 없애면 문맥의 의미가 혼동을 줄 수 있다 싶을 때만 남겨놓고 웬만한 경우는 생략한다는 거죠. 왜? 나머지 문맥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없어지고요. 두 번째, 자, 절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주어가 없어집니다. 어떨 때 없어지냐면 반드시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와 어떨 때 같을 경우에만 생략합니다. 그러면 다를 경우에는요? 그렇죠. 놔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때 I와 뒤에 나오는 주절의 I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중복돼서 제시할 필요 없고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 의미를 갖고 있는 얘는 보조적 의미를 갖고 있는 얘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략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는 어때요? 이때의 동사와 이때의 동사가 같지 않는 이상은 아까처럼 막 없애기는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되나? 자, 사실 이때 동원되는 게 바로 준동사 스킬입니다. 준동사 스킬. 예, 준동사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던 것처럼 동사와 비스름한 거, 즉 동사처럼 취급하지만 궁극적으로 동사는 아닌 거. 말이 뭐 웃기죠? 자, 어쨌든 이 준동사 트리오가 있어요. 뭐냐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입니다. 얘네들은요 동사로 취급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He, 자, wanting, to want, wants, to see, 뭘까요? 하니? 자, 그는 하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 라는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써야 됩니까? 그렇죠. wanting이라든가 to want가 이 자리에 쓰이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까지 영어 배우는 기간 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부분이죠. 바로 이때는 wants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자리에는 쓸 수 없어요. 동사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여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요. 그냥 놔두면 동사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까 했던 것처럼 절의 속성을 지금 없애야지 구가 되는 건데 거기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든 동사 아닌 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쓰는 게 바로 이거를 분사로 고치는 겁니다. 분사로 고치면 동사 취급되지 않고 그러면서 절의 의미는 사라지니까. 자, 궁극적으로 어떻게든 분사를 이용해서 절을 구로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 보셨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잡한 설명 빼고 핵심만 간추린다면 자, 요 부분 부사절 부분을 접속사 빼고 주어와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 같을 경우 생략하고 그 다음에 동사는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와 같을 경우에는 동사 원형 다음에 ing를 써서 분사로 바꿔준다. 이게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구로 만드는 분사 구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용 갑니다. 응용. 자,
Example 1. A stranger came up, asking me the way to the library.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문법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자, 그랬을 때, 예, 이럴 때, 자, 여러분 어떤 거 써야 될까요? 자, 이럴 때, came이니까요. 뒤에 동사 asked 써도 되겠죠. 그죠? 자, ask, 동사. 가능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의 주어에 대해서 동사 하나만 나와야 되겠죠. 자, 뭐라 했어요? 동사의 수에서 하나 뺀 게 접속사의 수라고 했잖아요. 접속사 수.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겨요. 특히 이 asked 같은 경우는 asked를 came처럼 시제를 받는 ask의 과거 동사로 보게 되면 자, 얘도 동사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동사가 몇 개? 2개가 되죠. 그럼 필요한 접속사 몇 개? 하나. 자, 이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asked는 과거 동사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과거 분사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asked는 과거 분사, asking은 현재 분사, ask는 시제 갖고 있는 동사 이렇게 봤을 때 자, 어떤 걸 써야 될까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는 자, came이 나왔을 때 뒤에 동사 아닌 다른 게 와야 되겠죠. 왜? 접속사 없이 지금 동사 하나만 쓰였다는 얘기는 더 이상 동사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2개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asked 써야 될까? asking을 써야 될까? 자, 나중에 얘기해 듣겠지만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동관계를 나타내는 거는 asking. 자, 현재 분사를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씁니다. 자, a stranger came up. 자, 낯선 사람이 다가왔고 그리고 나에게 도서관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분사는요. 접속사가 별도로 없어도 문장 연결이 가능해요. 요렇게처럼. 네. 접속사 필요 없어도 앞에 문장을 이어받아서 뒤에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또 분사를 쓰는 거죠. 자, 이 부분 어렵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ask를 쓸 수 없는지 그 다음에 이때 asked는 왜 과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봐서 asked냐 asking이냐를 따져야 되는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면 밑에 거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2번째 문장. 요건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 the sound of water runs running under the bridge always grabs my attention.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 자, 문장에서 동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동사입니까? 그렇죠. 자, 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선택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runs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총 2개를 본다는 뜻이겠고 running으로 봤다는 것은 얘를 grabs를 유일한 동사로 보고 얘는 동사 아닌 분사로 보겠다는 뜻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가능성부터 보겠습니다. 즉, runs를 선택했을 때 자, 얘를 첫 번째 동사로 보고 grabs를 두 번째 동사로 봤을 때의 문제점. 자, 아까 다시 얘기했던 거 또 다시 얘기할게요. 동사의 수에서 하나를 뺀 게 접속사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runs 하나, grabs 하나, 총 몇 개? 2개. 그러면 필요한 접속사 몇 개? 하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돼. 보여요? 안 보여요?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runs를 이 자리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동사는 나오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지우고 자, grabs를 유일한 동사로 보시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동사 아닌 게 필요하다. 동사 아닌 건 뭐다? 분사. 그래서 이때는 running 이런 얘기죠. 자, 분사가 뒤에 딸린 구를 갖고 왔을 때, 딸린 덩어리를 갖고 왔을 때 얘네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The sound of water. 자, 물의 소리예요. 근데 어떤 물이냐면
running under the bridge. 자, 다리 밑을 흐르는 물 소리는 always, 항상 grabs my attention. 내 주의를 grabs, 붙잡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포인트 첫 번째는 분사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가장 핵심은 요 과정입니다. 요 순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특히 그거의 응용판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문장 안에서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주동사는 하나여야 된다. 그랬을 때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준동사다. 그래서 동사 아닌 거로 취급해서 이 자리에는 동사 아닌 running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사구문의 출생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하, 지금 여기 들리는 이 돌고래 목소리는 이제 두 돌 맞이하는 선생님 막내 소리였습니다. 피처링이었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